그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의적 생각에 좋은 습관을 기른다. 그러한 모토로 창의 퍼즐 포텐의 설명회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이 포텐은 선생님들도 이제 지금 우리 아이들한테 제일 필요한 거는 사고력, 그죠? 창의력,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좀 더 보충을 하시고자 포텐이라는 교재를 궁금해서 들어오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포텐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사고력, 창의 사고력 교재 교구예요. 그런데 이거는 어쨌든 간 사교육에서 진행되는 교육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이 교육 방식을 보면 코로나가 있은 다음서부터는 이렇게 언택트, 비대면으로 우리가 교육을 했잖아요. 근데 선생님들도 느끼실 거예요. 그 암흑기 2년 동안 선생님들도 힘드셨지만 아이들의 교육의 이 상태가 한동안은 멈춰 있었고 한동안은 이렇게 비대면으로 했잖아요. 그 비대면이 처음에는 굉장히 낯설어서 우왕좌왕하고 거의 온라인 수업이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다시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하더라도 굉장히 이게 학력 격차가 벌어져 가지고 선생님들도 아마 느끼실 거예요. 예전에 7살 아이들의 그 수준과 지금 2년, 3년이 지난 7살 아이들의 수준, 8살 아이들의 수준과 평균 그 보통 학력과 지금 8살 아이들의 보통 학력이 굉장히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높이 올라가면은 좋겠지만 이 교육의 부재가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의 수준이 많이 내려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내가 수업하는 대상의 연령 아이들이 예전보다는 좀 더 학력이 낮을 수 있다라는 거를 명심하시고 교재를 선택할 때 좀 더 쉽거나 아니면 좀 더 아이들의 그 연령을 생각해서 단계를 낮은 걸로 선택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자들이 말하기를 온라인 교육은 아이들한테 하는 수업 방법은 비대면으로는 어렵다. 특히 저학년일수록 비대면만으로는 어렵다. 그래서 교육은 반드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아무리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이제 바로 비대면으로 갈 수는 있지만 마냥 비대면으로 하기에는 아이들의 수준차가 너무 벌어질 것이다. 그래서 교육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혼합된 교육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선생님들도 교재를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교육 준비를 하실 때에 비대면과 대면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수업 방법과 교재를 고민을 하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한 교육을 블렌디드 러닝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위드 코로나, 지금은 이제 저희가 위드 코로나잖아요. 함께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이 상황에서는 위드 코로나에서 선생님들이 수업하는 교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선택적으로 중요한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교재를 선택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하나가 가치적이라는 겁니다. 가치적. 그러니까 내가 아이들한테 이 교재를 할 때에 어떠한 큰 틀을 줄 것인가. 이게 아이들한테 인성이라든지 지성이라든지 학력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교재인가. 또는 방법적으로 이 교재는 비대면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것인가. 아니면 쌍방향으로 수업이 가능한 것인가 아니면 재미가 있는 것인가 이러한 거를 방법적으로나 가치적으로나 방법적인 이 두 가지를 고려를 해서
교재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요즘 가치적으로 이런 사고력 교재가 많이 선택되는 이유는 분명해요. 그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디지털 혁명이 그냥 확 와버렸잖아요. 어른들도 할머니 어르신들도 이제 그런 그 마트나 아니면은 그런 프랜차이즈 갔을 때 키오스크라는 그러한 그 기계 앞에서 주문을 해야 되는 이런 디지털 시대가 확 와버렸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창의 사고력, 즉 미래를 대비한 창의 사고력의 교육이 굉장히 절실하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AI와 우리 아이들은 격돌할 수밖에 없어요. AI가 점점 더 그 딥러닝이나 아니면은 이런 그 인공지능의 훈련으로 인해서 굉장히 사람화되고 있어서 그러한 그 직업의 반을 AI한테 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아이들의 교육 환경을 볼 때 아이들이 이 AI 시대 때에 창의력이라든지 의사소통 능력이라든지 협업 능력이라든지 비판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그러한 교재, 그런 게 바로 창의 사고력 교재예요. 그런데 창의 사고력 교재 중에서도 어떤 것을 선택하는가가 이제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가치적인 것과 방법적인 것까지 포테는 아우를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요즘 그 교육의 방향이 어떤 식으로 가는가 선생님들한테 잠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선생님들도 이런 부분은 계속 주목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볼 때 얼마 전에 이제 이 교육부에서 교육에 이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는 거를 목표로 해라. 이러한 얘기가 나오면서 디지털 혁명에 대해 전환이 이제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이런 기업이나 업체들이 100만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는데 우리가 힘을 쏟겠다. 그러니까 자기네가 돈 벌 수 있는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찾는 거예요. 이런 업체들은.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물론 아시겠지만 이게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이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을 교육부에서 목표로 해가지고 이제 모든 커리큘럼을 바꿀 것이다라고 공표를 했잖아요. 물론 다음 정권이 바뀌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교육의 이 틀은 정권이 바뀐다고 그렇게 확 바뀌거나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교육부가 이렇게 발표하든 발표하지 않았던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디지털 시대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저희는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학교에서 배우는 정보 컴퓨터 시간이요. 지금 초등학생은 17시간 정도라고 합니다.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그거를 34시간 이상을 한답니다. 정보 컴퓨터 시간을. 그리고 중학교가 지금 34시간인데 68시간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하는 것이 아니고 2025년, 2026년, 2027년 이렇게 서서히 가면서 늘게 한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선생님들은 뭐를 생각하셔야 되냐면 내가 빨리 디지털 교육을 해야 되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들한테 지금 이 디지털 교육을 지금 근데 잘 보시면 정보 컴퓨터 수업 시간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거를 듣고 저희 조카한테 물어봤어요. 정보 컴퓨터 시간에 대부분 뭐 하니? 그랬더니 대부분 뭐라 그럴까요? 대부분 잔대요. 대부분 잔대요. 수학을 잘 시키기 위해서 수학 시간을 많이 늘린다고 우리 아이들이 수학을 잘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수학을 못하는 아이들한테는 그 시간이 더 괴롭고 그냥 잠만 자는 시간이 되잖아요. 정보 컴퓨터 시간도 마찬가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수업 시간만 많이 늘린다고 해서 아이들이 정보 컴퓨터를 잘하는 거는 아니죠. 왜 이게 왜 어렵냐면 정보 컴퓨터를 잘하려면 그야말로
논리적인 사고력이 있어야 컴퓨터를 잘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아이들한테 게임이나 이런 거로 컴퓨터 시간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진짜 소프트웨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인재를 만들겠다라는 건데 그러한 거는 진짜 컴퓨터에 관심이 있고 컴퓨터를 좋아하고 그런 부분에 좀 역량이 있는 아이들이면은 잘할 수 있지만 그냥 일반적인 친구들한테는 이런 시간이 또 고역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런 일반적인 친구들은 그럼 이 시간을 도태하게 만들어야 되냐? 그렇지 않죠. 컴퓨터 디지털 시간, 이런 정보 시간을 잘 할 수 있도록 잘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준비가 되면 되죠. 그게 바로 뭐냐면 사고력이에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잘 하기 위해서도 코딩을 잘 하기 위해서도 논리적 사고력이 있는 아이와 논리적 사고력이 없는 아이가 이 천양지차로 다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 아이한테 컴퓨터 시간만 많이 줘서 계속 잠만 자는 시간으로 하기보다는 그 시간을 좀 더 알차게 하기 위해서 저학년 때 어렸을 때 아니면은 지금이라도 고학년 지금이라도 논리적인 사고력을 기를 수 있도록 훈련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논리적인 사고력은 이 문제를 많이 풀면은 논리적 사고력이 길러진다. 이거를 잘하면 논리적인 사고력이 생긴다. 이런 거는 아니에요. 잘하기보다는 그러한 논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생각의 힘이 조금씩 길러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것이 창의 사고력 교재인데 그런 창의 사고력 교재 중에서 포테는 그러한 거를 잘 길러줄 수 있는 그러한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 서두가 굉장히 길었지만 지금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 중요한 거는 컴퓨터 수업, 코딩 수업을 빨리 받아야 돼. 이거보다는 컴퓨터나 그런 코딩을 잘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사고력, 논리적인 사고력을 길러야 한다. 그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면서 포텐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립니다. 이제 포텐은 이렇게 가치를 창의력에 두고 애초서부터 만들어진 교재예요. 그러니까 포텐에 있는 문제를 단계를 하나하나 풀어가다 보면 아이가 어느새 논리력도 길러지고 사고력, 종합적 사고력이 길러지면서 자기가 뭔가 생각을 한 그러한 결정체, 남들은 만들지 않은, 남들은 사고하지 않은 그런 결정체로 갈 수 있는 것이 창의력이잖아요. 그래서 그 가치를 두고 그러면 그 문제를 창의력을 어떻게 기르도록 문제가 만들어져 있냐. 바로 여기 이렇게 퍼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퍼즐이라는 컨텐츠를 가지고 문제를 구성한 거예요. 그래서 퍼즐이라는 그 이렇게 문제를 머리로 눈으로 보면서 연필로 이렇게 푸는 거 그러한 거를 지필 퍼즐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교구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 그런 거를 교구 퍼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포테는 지필 퍼즐과 교구 퍼즐이 한 챕터의 퍼즐로서 어우러지면서 아이들에게 창의 사고력을 길러줄 수 있는 그러한 교구입니다. 그래서 포텐에서 가장 이 퍼즐로서 컨텐츠를 만들 때 중점으로 뒀던 거는 바로 이 관찰력과 논리적 사고력이에요. 이런 논리적 사고력이 바로 컴퓨팅적인 사고력으로 진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맞아 들어갔을 때 아이들의 창의력은 극대화된다. 요거를 목표로 해서 포텐은 문제를 만들었고 그 문제를 푸는 아이들은 이러한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퍼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대부분 이렇게 저희가 그냥 저희 거는 퍼즐을 컨텐츠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머님들은 굉장히 뭐 직소 퍼즐이나 그런 거를 생각을 하셔서 되게 좀 유치하고 문제가 좀 단순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또 퍼즐이 어렵다라는 거를 아는 선생님들은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퍼즐이라는 것은 아주 쉽게 말해서 우리한테 놓여져 있는 많은 문제들 근데 그 많은 문제들 중에서 딱 봤을 때 1 더하기 1은 2 아니면 꽃 한 송이 더하기 꽃 한 송이 3개는 4송이 이렇게 한 번에 눈으로 딱 봐가지고 알 수 있는 거는 퍼즐이라고 하지 않아요. 퍼즐은 뭔가가 규칙이 있거나 아니면 뭔가가 이렇게 주어진 거에서 내가 거기에서 공통점이나 아니면 비교 분석을 해서 그 해답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반드시 들어가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 즉, 그래서 퍼즐은 맞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거를 맞추는 거를 퍼즐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 맞추는 것 중에서 그 연필로 풀면서 맞추는 거 이런 거를 지필 퍼즐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대부분 지필 퍼즐은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푸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논리적이라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규칙에 맞도록 문제를 푸는 거. 그래야 이 규칙에 의해서 문제가 풀렸으면은 누구든지 규칙에 의해서 이게 딱 됐네. 그래서 납득을 할 수가 있는데 규칙을 무시하고 자기 맘대로 풀면은 이거는 맞았는지 틀렸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규칙을 모르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논리력이 길러지는 거거든요. 누구나 다 이 사람은 맞았어. 이 사람은 틀렸어.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설득하는 거 그러한 사고가 바로 논리적인 사고력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논리력을 기르는 문제는 그냥 쉽게 푸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아주 그 중요한 힌트가 있어요. 논리적인 사고력을 형성하는 데에는 그게 바로 관찰이라는 거예요. 관찰. 즉 눈으로 보고 잘 생각을 하게 하는 건데 이 보고 잘 생각하는 과정이 우리는 그동안 아이들한테 굉장히 많이 생략을 했거나 추상적으로 들어간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코칭, 티칭이 아니고 코칭으로 이루어진 퍼즐이 지필 퍼즐이고 교구 퍼즐은 왜 한 챕터에 들어가져 있냐. 교구도 이렇게 맞추는 게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이 예전에는 저희가 이 교구 퍼즐을 같이 넣을 때에는 교구에서도 논리적인 생각을 키워라 이렇게 해서 교구 퍼즐을 넣었거든요. 그런데 교구 퍼즐은 딱 선생님들도 이렇게 보시면 막 이런 교구가 있단 말이죠. 이런 교구가 이렇게 있는데 이걸 가지고 막 거기에 있는 대로 막 어려운 거로 막 만들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스트레스 받잖아요. 근데 아이들한테 니네가 그럼 재밌는 거 만들어봐 그랬더니 막 너무 신나게 재밌게 잘 만드는 거를 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포텐의 교구 퍼즐은 원래는 논리적인 사고력을 기르는 그 서포트였는데 지금은 재미와 흥미를 더하는 퍼즐로서 존재한다. 이게 더 커요. 그래서 교구 시간에는 뭔가 막 옵션으로 있는 그 문제를 막 만들게 하기보다는 아이들이 재미있게 활동하는 시간으로 창작품이나 스스로 자유롭게 만드는 시간을 주는 그러한 시간으로 바꿔 가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시중에서 포텐이 들어오는 피드백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퍼즐이라는 거를 이렇게 컨텐츠로 활용을 해서 포텐이 만들어졌고요. 지금 초등학교 교재, 중학교 교재들, 수학 교재들을 보면은 이제 이런 퍼즐적인 문제로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왜? 이제는 많은 문제가 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않다. 애들을 수학 문제를 풀면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수학 문제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이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 것이 바로 퍼즐이다.
해가지고 지금은 초등학교 교재도 이렇게 퍼즐적 문제로 많이 들어가고 있죠. 그 선생님들도 보시면 알 거예요. 문제 수는 되게 많이 줄었고 그림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이러한 걸로 문제가 두 문제, 세 문제 이런데 딱 보면은 쉽지는 않아요. 이러한 문제로 많이 바뀐 게 바로 이 퍼즐을 제안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포텐이 이런 퍼즐로서 존재를 하는데 자, 선생님들 제 말만 들으니까 좀 지루하셨죠? 자, 선생님들도 한번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 푸는 것보다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걸 한번 제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딱 보니까 생각 차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무슨 생각 차이일까? 자, 이렇게 보면, 자, 선생님들 한번 모두 집중해서 화면을 한번 봐보세요. 자, 위에 있는 남자와 아래에 있는 남자가 사진이 딱 보이시죠? 선생님들한테 제가 물어볼게요. 이 문제가 딱 갔을 때 사진이 먼저 보이든가요? 이 문제들이 먼저 보이든가요? 그렇죠. 집중되는 거는 바로 이 사진이었을 겁니다. 아이들한테도 누구한테도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사진이나 그림에 먼저 포커스 이게 집중이 된다고 그래요. 자, 그럼 두 번째 위에 있는 사람과 아래에 있는 사람은 같은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일까요? 그렇죠. 선생님들이 바로 맞췄어요. 같은 사람이죠. 왜 머리 꼬부라지고 여기 이렇게 귀 이렇게 된 거 똑같아. 눈썹 진하고 근데 똑같아. 근데 우리가 살짝 다른 사람으로 착각할 뻔한 건 위에 있는 사람 너무 진중하고 너무 지금 진지해. 그냥 심각해. 아래에 있는 사람 너무 해맑고 아주 그냥 되게 기분이 좋아 보여요. 그쵸? 자, 왜 이런 표정이 나왔냐 하면 지금 생각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은 지금 이 사람한테 요 문제를 풀어보세요 하고 문제를 줬어요. 그리고 이 사람한테는 이 문제를 풀어보세요 그리고 줬어요. 이런 표정이 아이들한테도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고 합니다. 자, 이 문제를 풀으세요라고 주니까 미지수야. XYZ의 미지수. 와, 이거 옛날에 나 수학 문제 푸는 것 같은데 이거 뭐지? 하고 단박에 표정이 이렇게 심각하고 진지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한테 이 문제를 풀어보세요 하고 줬는데 문제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꽃들 그림이 잔뜩 있어. 아, 이거 뭐야? 뭐 꽃이 이렇게 많아. 이 꽃을 갖고 뭐 하라는 거야? 들어가는 이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이들한테도 처음에 예전에는 우리 아이들 수학 문제도 이렇게 문자나 그 숫자로만 된 것이 수학책의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그 흑백으로만 대부분 또 되어져 있고 그런데 요즘 아이들의 수학책을 보면은 이렇게 그림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같은 문제인데도 그쵸 이거랑 이거랑은 같은 문제예요. 그쵸? 같은 문제인데도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내느냐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심각하고 아주 생각이 그냥 오히려 다치게 할 수도 있고 그냥 완전 생각을 확 열어 제끼면서 이거 뭐지? 그러고 이렇게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것이 바로 수학과 지금 요즘 말하는 퍼즐 수학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딱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림으로 먼저 접근하고 사진으로 접근을 하면서 아이들한테 생각을 열고 실험적 사고로 만들고 그 다음에 그림을 들여다보게 해서 관찰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포텐이 아이들한테 주고자 하는 생각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포텐의 이제 그 딱 핵심 먼저 말씀을 먼저 드려보려고 해요. 포텐의 교재의 구성은 저희가 이제 포텐이라고 하면은 예전에 먼저 나왔던 것이 요 포텐입니다. 창의 퍼즐 포텐입니다. 그래서 포텐의 요 구성은 이렇게 교재와 교구로서 이 교재 이렇게 존재를 하고 지금 나중에 또 하나 만들어진 게 요 퍼즐의 바나나입니다. 근데 왜 요거를 1번으로 안 하고 요거를 1번으로 했냐면 얘네가 좀 더 내용이 가볍고 좀 더 쉽고
권수도 반으로 적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포텐의 교재는 이렇게 퍼즐의 바나나라는 교재와 창의 퍼즐 포텐이라는 교재 이렇게 두 종류로 있고요. 교재의 내용은 둘 다 비슷합니다. 아이들한테 퍼즐로서 그 사고력을 기르기 위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비슷하고요. 다만 바나나는 A, B, C, D 이렇게 단계로 구성되면서 5호까지만 있어요. 그리고 포텐은 10호까지 있습니다. 각 단계가 10호까지. 그 다음에 포텐의 모든 교재는 교구와 같이 문제가 주어집니다. 한 챕터에. 그래서 50권, 요거는 20권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먼저 퍼즐의 바나나 교재를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보면은 퍼즐의 바나나는 일단 그 내용, 퍼즐, 그 시간에 해야 하는 그 퍼즐에 대해서 이렇게 개념을 좀 더 쉽게 잡을 수 있도록 개념 설명을 더 들어가져 있고요. 그 다음에 맨 뒤에 정답을 뭐 따로 출력을 하시거나 정답 책을 사시거나 할 필요 없이 여기 이렇게 QR코드를 찍으면 바로 이렇게 정답 보기로 넘어가는 이런 친절한 설명으로 되어져 있고요. 무엇보다 퍼즐의 바나나는 교재가 이런 식으로 하고 교구는 이렇게 주머니에 들어가져 있어요. 요 교구가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엔 뭐냐면 포텐보다 난이도가 아주 낮아요. 그래서 퍼즐을 처음 하시는 퍼즐 그 진단을 했는데 낮다 아이가 그럴 때에는 포텐보다는 퍼즐의 바나나를 먼저 하는 거를 강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텐은 원래 나와져 있었던 교재이고 이미 검증이 다 됐습니다. 이 교재는 좋다, 나쁘다, 좋다라는 검증이 다 되어져 있는 교재예요. 창의 사고력 교재 교구에서는 검증이 다 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5단계로 즉 처음에는 1단계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그 아래 단계 스타트를 내면서 요 1, 2단계까지는 진짜 관찰력과 시각과 사고의 유연성의 확장을 하도록 그림이나 사진이나 표나 도표 이런 것들로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문제를 구성을 해놨고요. 3단계, 4단계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진짜 이제는 문제 해결력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포텐은 매월 교재로 그 기준은 그렇게 만들어졌고요. 매월 아이들한테 가는 게 1교재, 1교구입니다. 그래서 교재와 교구가 같이 한 세트로 묶여서 들어가는데 안에 내용은 어떻게 돼 있냐? 그 1주, 2주, 3주, 4주 이렇게 주 1회 한 50분 정도 수업하는 거를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한데 50분 수업이라는 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저희 기준이고 아이들에 따라서 선생님들의 커리큘럼에 따라서 그 수업 시간은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 1차시, 2차시, 3차시, 4차시 이렇게 1, 2, 3, 4주로 되어져 있는데 지필 퍼즐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교구 퍼즐도 같이 하는 이런 식으로 합쳐서 한 챕터 한 주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은 제가 선생님들한테 하나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선생님들도 물론 이게 이제 창의 사고력 교재 교보이기는 하지만 아이들이 이제 문제를 풀면 갖고 와서 이렇게 동그라미 채점들 많이 하시잖아요. 사실 그 수학 그 많은 단원별 문제, 그 다음에 뭐 보충 문제, 심화 문제 이런 건 하면은 아이들이 했나 이렇게 채점을 하는 거 중요해요. 틀렸나 맞았나 이거 보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사고력 교재를 하실 때에는 채점보다 더 중요한 게 아이들이 한 문제라도 이 아이가 진짜 이 퍼즐에 대해서 완전하게 규칙을 인지했고 숙지했고 그거를 풀어서
다른 친구에게도 설명을 해줄 수 있는가, 뭐 이 정도까지가 되면 아주 금상첨화겠지만 그런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았나 틀렸나 이것보다는. 그래서 틀린 문제에 오답 노트를 한다, 뭐 이런 그런 것보다는 아이들에게 한 문제 한 문제를 가지고 좀 더 생각하는 힘이, 논리적인 사고가 길러질 수 있는 거였는가, 그런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한 주 한 주 한 주 문제를 풀면서 채점을 하시지 마시고 4주차 때에 4주차 때에 생각 정리라고 해가지고 1주, 2주, 3주의 이 그 퍼즐 내용 3개를 여기 4주에는 반복하는 걸로 문제가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때에는 한번 너희들이 진짜 잘 했는지 그거를 평가를 해볼 겸 그렇게 해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매번 그렇게 점수 채점하듯이 사고력 교재는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가급적이면 지양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의 포텐의 특징은 선생님들도 모두 아셔야 되는 게 창의력이다, 뭐 사고력이다, 이거 창의 사고력 교재 교구다, 이렇게 어머님들한테 상담을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상담을 하시면서 이 교재가 어느 사고력이 좋은지, 왜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지 말씀을 못 하시면 그는 정말 안 되는 거잖아요. 포텐은 종합적 사고력을 기르는 게 목적이에요. 종합적 사고력이라고 한다면 이해력, 언어력, 수리력, 논리력, 뭐 창의력, 추론력, 이런 거를 모두 망라한 그러한 사고력을 말해요. 이것이 모두 망라돼서 아이들의 생각이 피어나는 게 창의력이란 말이죠. 그러한 문제로 1, 3차 시가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특히 3차 시는 또 교과 연계와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2단계의 뭐 그 3주차 단원은 뭐 2학년, 3학년 어느 도형 몇 단계와 같다, 이렇게 거기에 있는 문제다라고 커리큘럼도 다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사고력 교재를 하면 학교 성적과 관계가 없어서 학교 성적은 못 나지 않아요, 이렇게 걱정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포텐은 교과 연계도 들어가고 있어서 성적도 업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2주차라는 거예요. 1주차와 3주차는 선생님들이 보시는 아시는 그런 많은 그냥 일반적인 문제, 해결형 문제처럼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2주차는 네모 박스에 있는 퍼즐, 쉽게 말해서 공간 퍼즐, 정형 퍼즐, 그러한 걸로 2주차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그러한 공간 퍼즐, 즉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아시는 그런 네모 박스에 있는 퍼즐이 뭐죠? 그렇죠. 수도쿠죠. 수도쿠 같은 그러한 규칙이 있고 네모 박스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퍼즐은 굉장한 논리력을 키워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아들은 다른 거 하지 않고 수도쿠만 열심히 하면 되겠네요,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실제로 수도쿠만 하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결론이 이렇게 들어오는 게 수도쿠 잘한다고 공부 잘하진 않던데요.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죠. 논리력은 강화될 수 있지만 공부를 잘한다는 건 종합적 사고력이 높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텐은 의도적으로 2주차에 논리력인 신장을 할 수 있는 공간 퍼즐을 넣으면서 1주차와 3, 4주차에 종합적 사고력을 푸는 그런 문제에 논리력을 서포트 해줘라, 이런 식의 그 구도를 가지고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공간 퍼즐, 그래서 아이들이 그 소위 퍼즐 문제 너무 조금 힘들어요 라고 할 때는 이 2주차 때의 문제가 제일 많아요. 그거는 왜냐하면 논리적인 문제가 강화된 문제들로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거를 잘하면 1주차와 3주차, 즉 종합적 사고력을 기르는데 굉장히 좋다,
아이들한테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북돋으면서 교육을 하면 굉장히 좋겠죠. 그런 걸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제 이렇게 포텐의 내용은 구성은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고 포텐은 그렇게 창의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교재와 교구가 한 챕터에 되어져 있어서 논리력과 관찰력을 강화하는 교재로 되어져 있다. 그래서 1교재 1교구로 이렇게 한 달에 한 권씩 수업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기존 베이스적인 그 설명은 모두 다 드린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우리가 그거잖아요. 선생님들이 교재를 선정을 하신 다음에 뭘 할 때, 어떨 때가 제일 힘드시고 이게 고민이 많이 되실까요? 그쵸.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했는데 아이들이 힘들어 하거나 아이들이 이제 별로 이렇게 쑥쑥쑥쑥 뭔가가 잘하는 거가 보이지 않을 때 선생님들이 그런 게 많으시잖아요. 그런 것도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선생님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는 이미 수학 교사도 되게 많이 했고, 이런 사고력 교사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요거 교재 보면은 뭐 금방 아이들하고 풀 수 있어요. 그냥 뭐 이거 내가 했던 대로 좀 노하우 보태서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수업을 하세요. 그런 선생님들, 당연하죠. 그 선생님의 노하우 존중하고요. 근데 그 교재를 만들었을 때는 그 교재에서 그걸 가지고 연구하고 어땠을 때 가장 효과가 좋다라는 거를 하는 사람들이 저희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설명을 꼭 들으십사. 그 다음에 그 뭐 자격증을 들으십사. 아니면 또 계속적인 모르겠으면 설명회를 반복적으로 한번 들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그 수업하시는 선생님들한테 말하는 이유는 그 교재만의 가치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방법과. 그래서 지금서부터는 이제 그런 거를 제가 한번 포텐 수업은 어떻게 하는가 그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포텐을 그 교재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뭐 스타트도 있고 뭐 A, B, C, D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가 그 진단 해가지고 아이들이 교재를 선택하는 요게 없었어요. 그런데 올해 저희가 요 진단 체험 가이드 인트로라는 거를 만들었거든요. 선생님들 누구나 다 포텐에 관심이 있어서 홈페이지에 가입을 하시거나 카페에 가입을 하시면 나도 한번 포텐을 해보면 좋겠는데 우리 애들한테는 몇 단계를 하면 좋지? 라고 할 때 누구나 다 인트로는 출력을 하셔가지고 아이들한테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 됩니다. 막 그래프까지 막 이렇게 그 아주 구체적으로 되어져 있지는 않아요. 대신 아주 간단하지만 아이들한테 시작 전과 어떤 거를 하면은 좋을지는 상담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텐 요 인트로도 스타트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우선은 오면은 나이에 따라서 그 나이에 따라서 요거 주고 요거 주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있는 이러한 문제들로 형성이 된 문제를 출력을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진단을 해보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 2, 30분 진단이 되면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러면 그 진단 단계를 가지고 아이의 단계를 설정하시면 돼요. 뒤에 어떻게 하라고 다 나와져 있어요. 이렇게 진단으로도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 인트로는 또 어떨 때 활용하실 수 있냐? 체험. 우리 원에서, 우리 학교에서, 이거 포텐을 하려고 하는데, 저 반응이 어떨지 모르겠어. 한번 내가 모셔가지고 아이들을 한번 해가지고 요 체험 활동을 한번 시작을 해서 반응이 좋으면 내가 해보겠다라고 할 때에도 요 진단 체험지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와져 있고요. 이렇게 교재와 교구가 같이 되어져 있어요. 단 교구는 스네이크로만 되어져 있고
요 교구는 진단 평가 결과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왜? 역시 재미와 흥미와 요거를 더 보여주기 위한 거고요. 결과는 이런 식으로 돼서 총 맞은 개수가 3개 이하일 경우에는 한 단계 낮은 걸로 시작하는 거를 권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를 가지고 부모님들하고 요런 면에서는 굉장히 좋다. 근데 요 면이 조금 아쉬운데 포텐을 하면서 요런 면은 굉장히 서포트가 될 수 있다. 요런 거를 상담을 하시는 자료로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요 진단 결과를 한 다음에 QR코드로 이제 본사로 다 보내주시면 본사에서 이런 그래프화 작업을 해서 나중에는 좀 더 구체적인 진짜 그래프로 볼 수 있는 진단지를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험 활동으로도 활용 가능하고요. 이렇게 그 진단을 하면 진단지나 요 정답지는 요 포텐 여기는 카페예요. 카페에서 출력을 하실 수 있고요. 홈페이지에는 이렇게 자료실에 들어가면 교육 자료 가이드에서 출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트로가 끝나게 되면 수업이 이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실 때에 선생님들은 무엇을 준비하시나요? 선생님들은 딱 내일 수업이다. 그럼 뭘 준비하세요? 일단은 그 문제 하나하나를 다 풀어보시죠. 그죠? 그 문제 하나하나 다 풀어보시고 아이들한테 이 문제는 어떻게 설명을 하면 될까? 모르는 애들한테 이 문제를 어떻게 설명을 하면 될까? 선생님들은 요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교육을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이 대부분이신 것 같아요. 맞죠? 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수업을 할 때 그런 식으로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과 지냈더니 저한테 제가 이제 이 포텐을 가지고 수업을 하러 갔을 때 그런 식으로 했더니 우리 그 학생이 뭐라고 그러냐면 선생님 분명히 포텐은 수학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오, 포테는 수학은 아니지. 포테는 수학보다 더 재밌지. 그랬더니, 근데 뭐, 하나도 재밌지 않아요. 그냥 수학하고 똑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거 이거 퍼즐도 있고, 교구 있으니까 이거 교구 재밌잖아. 이랬더니, 교구는 재미있는데, 그냥 문제 푸는 거는 선생님이 뭐 이렇게 말하고 가르쳐주고, 제가 풀고 가르쳐주고 똑같아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굉장히 충격을 먹고 이거는 진짜 수학은 아니라고 나 스스로도 말하는데 물론 수학적 문제, 수학적 사고력 수학이지만 이거를 아이들한테 그렇게 수학처럼 가르치지 않고 아이가 이거를 재밌게 이게 퍼즐인데 퍼즐처럼 재밌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거를 연구를 하면서 제가 생각하게 된 게 바로 퍼즐식으로 문제를 보고 퍼즐식으로 문제를 생각하고 퍼즐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직소 퍼즐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직소 퍼즐 막 50피스, 100피스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랬을 때 직소 퍼즐 그 피스들을 쫙 늘어놓고 이렇게 네모에 그 그림대로 맞춰가야 되는데 어디에 그 조그만 그 조각이 가운데 들어가는지 그거 그냥 막 이거 놓고 이거 놓고 이거 놓고 여기 놓을까 이거 놓고 해서 이렇게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직선 포즈를 하나를 생각을 하더라도 우선 뭐부터 제일 쉬운 거 뭘 하겠어요. 요 가상이 요 끄트머리에 요렇게 뭐 약간 이렇게 굴곡진데 그러한 데 맞는 그림부터 먼저 찾고 맨 위에 이렇게 딱딱딱딱 붙는 그런 그림부터 찾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뭐죠? 전체를 보면서 그 전체에 들어갈 수 있는 핵심적인 부분을 관찰을 해서 그거를 찾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분을 점차적으로 좁혀가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포테는 이렇게
모든 퍼즐에 퍼즐 제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제목을 가지고 먼저 퍼즐을 유추해보는 시간을 먼저 갖는 거예요. 겹쳐졌다라는 거는 뭐고 순서대로 놓는다는 거는 뭔지. 이게 선생님 손바닥으로 갖고 해도 되는 거예요. 손이 지금 이렇게 나란히 있나 겹쳐져 있나. 그러면 오른손이 위에 있나 오른손이 아래에 있나. 이런 식으로 해서 아 겹쳐진 순서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순서를 찾는 거구나. 이렇게 요 제목만 갖고도 아이들한테 야 이거 제목 갖고 오늘 이 퍼즐 유추해 볼 수 있는 사람 이거는 무슨 퍼즐을 하는 걸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이러한 물음이 아이들한테 생각하는 거 하나를 더 던져줍니다. 그 다음에 딱 그렇게 먼저 이렇게 오늘 겹쳐진 순서인데 이게 바로 그 순서의 개념이란 말이죠. 그랬을 때 이 퍼즐을 겹쳐진 순서는 정해진 부분을 잘 관찰해서 맨 위에 있는 것부터 순서대로 찾습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 요거 봐봐. 자, 뭐가 제일 위에 있는 것 같아? 잘 봐봐. 뭐가 제일 위에 있지? 그치, 노란색이지. 그 다음에 노란색 밑에 있는 거는 뭘까? 노란색 밑에 있는 거는 뭔지 잘 보면 보이는데, 선생님은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수업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한테 아까 우리가 생각 차이라는 거 할 때, 사진, 문제 이렇게 했을 때 사진부터 시선이 갔잖아요. 아이들도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이러한 그림부터 먼저 시선이 갑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너네 뭐가 보이니? 이게 뭐니? 이렇게. 그러면 이게 뭐니? 이 질문서부터 먼저 제일 먼저 해보세요. 이게 뭐니? 이건 뭐야? 이 뭐가 보이니? 이 말은 한번 좀 볼래? 보는데 네가 아는 대로 말해 볼래? 보는데 전체를 한번 볼래? 이 말을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연필이잖아요. 종이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걸 기다려 주시는 거죠. 그러면은 또 관찰하게끔 또 질문을 하는 거죠. 아, 그렇네. 연필이 몇 자루 있어? 종이가 몇 장 있어? 그럼 아이들이 연필은 세 자루요, 종이는 네 자루요. 아, 그렇네. 연필은 무슨 색깔이야? 종이는 무슨 색깔이야?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질문을 선생님들도 아이들한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질문은 바로 뭐라는 거죠? 아이들이 이 그림을 관찰하게 하는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서 이거 뭐야? 잘 봐봐. 맨 위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있는 거 뭐겠어? 잘 봐봐. 너네 그냥 좀 잘 보면은 보이거든? 열심히 좀 봐봐. 이런 식으로 말할 때 잘 봐. 열심히 봐. 눈 똑바로 뜨고 봐. 이렇게 하는 거는 바로 뭐죠?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저는 아주 눈을 동그랗게 떠도 잘 안 보인다고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아이들한테 잘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관찰을 잘 하시려면 네, 괜찮습니다. 네, 진짜 관찰을 잘하게 하시려면 관찰할 수 있는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무엇인지, 몇 개가 있는지, 어떤 색깔이 있는지. 그러면 그게 전체, 연필이 세 종류가 있는데 이렇게 빨강, 노랑, 초록이 이렇게 막 이렇게 섞여 있구나. 그거를 이렇게 맨 위에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끄집어내는 게 바로 이 겹쳐진 순서구나. 이렇게 그 질문을 통해서 전체를 보고 이거는 어떤 퍼즐인가 라는 거를 이해를 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이해가 돼야 문제를 해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잘 봐봐가 아니에요. 문제를 해결할 때는 얘들아 노란색 연필과 초록색 연필만 한번 볼래? 문제를 해결할 때는 전체를 봐서는 문제 해결이 굉장히 힘들어요. 전체가 다 보이니까. 근데 노란색과 초록색만 보라고 아니면 초록색과 빨간색만 보라고 이렇게 부분을 볼 수 있게 선생님이 질문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문제 해결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아이들하고 그 문제를 풀 때에는 질문과 그 대답을 통해서 관찰과 그 대답을 통해서
그 이해를 하고 문제 해결을 하고 문제 정리를 하고 이러한 이 문제 해결 방식의 요 개념 요거를 준비하시는 게 선생님한테 가장 필요한 거다라고 포텐에서는 얘기합니다. 문제 하나하나를 다 풀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설명할까 그거를 연구하시는 거 물론 중요하고요. 그렇지만 그보다 더 먼저 오늘 이 개념을 내가 어떤 질문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이 문제를 전체를 보게 하고 문제를 이해하고 그 다음 부분을 보게 해서 문제 해결을 보게 할까 요 관찰력을 길러서 논리력으로 가게 할까 즉 선생님이 자꾸 보게 질문을 하실 때 아이들한테 길러지는 게 뭐예요? 아이들이 노란색하고 빨간색만 본다고요. 노란색하고 빨간색만 볼 때는 분명히 노란색이 맨 위에 있었는데 빨간색하고 초록색만 보니까 빨간색보다는 초록색이 더 위에 있어요. 이거를 아이들이 그것만 보려고 노력을 해요. 그때 생기는 게 바로 집중력이죠. 그래서 이런 사고력 문제를 관찰력이 높아지면 집중력이 당연히 높아지고 문제 해결력이 올라간다.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잘 보고 해봐. 뭐가 있어? 이렇게 추상적으로 선생님이 물어보게 되면 아니면 아이들은 좀 잘 안 보이면 어려워하죠. 어떻게? 자,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죠. 이런 문제. 선생님들, 자, 제가 지금 선생님들하고 하기 전에 한번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자, 눈 똑바로 뜨고 잘 보고 문제를 풀어보세요. 그래서 채팅에다가 순서를 써 놓으시면 먼저 올라오신 분한테 오늘 제가 커피 쏘겠습니다. 선생님들도 네, 벌써 올라왔네요. 선생님들도 네, 최지연 선생님, 너무 잘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말한 것처럼 전체를 다 보려고 하지 마시고 부분을 보시면서 문제를 해결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저한테 주목해 주세요. 그죠? 네. 그냥 보세요. 그냥 보시면 그냥 뭔가가 옷걸이 같은 것이 막 이렇게 난잡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냥 이렇게 되어져 있을 때는 옷걸이가 막 한 열 몇 개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죠? 이 문제를 선생님들, 어른들하고 제가 이제 이런 교육을 하면서 풀어보라고 하시면은 뒤에서 막 곡소리가 나요. 어, 이거 정신없어. 아우, 이거 뭐가, 아유, 이거 애들이 이걸 어떻게 풀어. 너무 어려워요. 막 이러세요. 그런데 선생님이 저하고 이렇게 교육을 받으신 후에 아이들한테 그런 교육을 이렇게 해 나가면서 이 문제를 7살한테 줬더니 7살도 이 문제를 풀어요. 네, 방법이 관찰력의 문제인 거예요. 관찰력. 자, 제가 선생님들한테 말합니다. 이건 뭐예요? 뭐가 보이세요? 옷걸이가 보여요. 옷걸이가 몇 개지요? 그러면 아이들하고는 같이 세보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나 있네요. 옷걸이가 6개구나. 옷걸이가 무슨 색깔이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은 노란색, 빨간색, 초록색이요. 맞아. 또 뭐 보라색, 뭐 주황색, 파란색도 있어요. 아이들한테 이런 말할 수 있는 이러한 시간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와, 옷걸이가 알록달록 6가지 색깔이 있네. 근데 옷걸이가 지금 막 이렇게 섞여져 있어서 우리가 이거를 순서대로 이렇게 겹쳐진 거를 풀어보려고 하는데 우리 무엇부터 한번 볼까? 지금 자 여러 가지 있는 것 중에서 우선은 전체를 보면서 전체를 볼 때 여러분들한테 제일 위에 있는 옷걸이 색깔이 뭘까요? 이것만 한번 말하게 해보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거를 전체로 보면서 막 여기도 보고 여기도 보고 여기도 보고 여기도 보면서 옷걸이가 제일 위에 있는 색깔 하나는 찾아요. 그쵸? 그거는 찾아요. 뭐죠? 그쵸? 노란색이죠. 노란색. 그죠? 이렇게 노란색. 노란색이 제일 위에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아주 잘했어요 라고 한 다음에 선생님은 뭐라고 말하시냐면 그러면 노란색과 빨간색과 파란색만 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노란색과 빨간색과 파란색만 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둘 다 빨간색과 파란색이 노란색 밑에 있어요. 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노란색이 제일 위에 있는구나를 확인하는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를 보냐? 노란색은 보지 말고 빨간색과 초록색만 보세요. 이렇게 물어요. 빨간색과 초록색만 보세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빨간색인지 초록색이 위인지 알 수 있죠. 그죠? 그런 다음에는 초록색과 파란색만 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초록색과 파란색만 봐요. 그러면 초록색이 위에 있는지 파란색이 위에 있는지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답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몇 개 남았어요? 물어봐요. 그러면 2개 남았어요. 무슨 색깔과 무슨 색깔 남았어요? 보라색과 주황색이 남았어요.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아이들한테 눈을 이렇게 하고 니네 다른 거 절대 보면 안 돼. 보라색하고 주황색만 보는 거야. 다른 색깔은 절대 보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요. 아이들은 진짜 다른 거 안 보고 보라색하고 주황색만 보려고 애를 써요. 그러면 뭐가 더 위에 있는지 아는 사람? 그러면 딱 손 들으라고 하죠. 그럼 무슨 색깔이 위에 있어요? 그렇죠. 보라 색깔이 위에 있어요가 단박에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이제 아이들한테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실 때는 잘 보고 무엇이 제일 위에 있는지 하나하나 잘 살펴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아이들은 문제를 해결을 할 때에도 이 6가지의 색깔이 다 보입니다. 이 전체가 다 보이는 거는 언제? 이게 몇 개고 무슨 색깔이고 이거를 순서대로 놓는 거구나. 처음 할 때만 전체를 다 봐야 돼요. 문제를 해결할 때에는 부분을 보면서 비교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요것만 보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아무리 많이 여러 개가 섞여져 있어도 누구든지 아이들이 다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이렇게 개념을 가지고 선생님이 이 그림을 중심으로 해서 질문을 통해서 관찰하게 하고 관찰한 다음에 이해를 하고 부분을 비교를 분석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 그게 바로 포텐의 수업 가이드입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들은 본문을 다 풀어야 선생님하고 다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본문을 다 풀되 반드시 한두 문제는 반드시 아이가 스스로 풀게 하는 시간을 주시라.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 본문을 다 하나하나 해줄 시간이 없는 것 같다. 그러시면 선생님들은 포인트 문제만 선별을 해서 선생님하고 같이 푸는 거예요. 가령 이렇게 연필 문제가 2~3개 있다. 그러면 연필 문제는 하나만 하고 하나는 너희들이 해봐라. 이렇게 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종이 문제가 4~5문제 있다. 그러면 2문제 정도는 선생님이랑 같이 하고 나머지는 아이들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선생님들이 문제 풀기는 융통성 있게 왜냐하면 포텐은 문제가 이렇게 크게 몇 문제 없는 가운데에 이 유형으로만 문제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한 유형을 한두 문제 하면 또 똑같은 문제가 있으면 그거는 아이들이 스스로 풀어보게 하면서 어떻게 풀었는지 질문하고 잘 풀었으면 칭찬해주고 그 아이가 푸른 내용을 아이들한테 얘기해보게 하고 그런 식으로 지필 퍼즐을 해결하면 어떠한 문제가 오더라도 아이들이 이건 어떻게 푸는 거지?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지필 퍼즐이 끝나면 포텐에서는 좋은 게 교구 시간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교구 시간은 그야말로 교구 꺼내세요. 그러면은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교구를 꺼내잖아요. 근데 교구 시간은 1, 2, 3, 4주 중에서 1주차가 제일 처음 그 교재에 대한 교구를 받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교구에 대한 원리 이런 거는 1주차만 하시면 돼요.
그 다음 나머지 2, 3, 4주차 때의 교구 시간은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교구에 있는 이런 미션을 수행하는, 그러면서 안 되면 자신들이 만들고 싶은 거를 만드는 그러한 시간으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 교구에 원리 같은 것이 있죠. 이렇게 7교라면은 왜 7교일까?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라서 7교인가 보다. 맞죠? 7개의 교구에서 7교고요. 탱그램이라는 거는 중국말로 7이 탱으로 되잖아요. 그래서 탱그램입니다. 그래서 그 7가지에는 어떤 모양들이 있는지, 요 모양은 요 2개로 만들 수 있는지, 요 모양도 요 2개로 만들 수 있는지, 요 모양도 요 2개로 만들 수 있는지, 요런 거를 선생님하고 같이 첫 시간에만 원리를 따져보고 교구를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교구 시간은 이렇게 미션이 있잖아요. 교구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아이들이 자유롭게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교구도 논리적인 힘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못 만들 수 있는 문제가 상당히 있어요. 그랬을 때에는 잘하는 친구들은 계속 잘하게 박수 쳐주고, 선생님들은 조금 못하는 친구들한테는 잘 생각해봐 얘기 아니라 선생님이 요걸 요렇게 여기 요렇게 하나 넣어볼게, 여기다 하나 넣어볼게, 여기 하나 넣어볼게, 그러면 너는 어디에 여기에다가 뭘 넣을래? 이런 식으로 징검다리를 선생님이 주시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필 퍼즐도 마찬가지예요. 6, 7개의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아이가 이거를 전혀 못해요. 그러면 선생님하고 이렇게 4개까지는 같이 해보다가 그럼 2개는 네가 해볼래? 이렇게 징검다리를 넣어주면서 아이가 차츰차츰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사고력 문제에서는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얼만큼 가르쳐주고 얼만큼 가르쳐주지 않아야 되는지 정답은 없죠. 선생님이 잘 맞게끔 그 시간을 활용하시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포테는 지필 퍼즐과 교구 퍼즐이 이렇게 한 챕터에서 50분, 40분, 50분, 60분 이렇게 활용을 하게 되고, 포텐의 교구는 이렇게 총 20가지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 20가지가 같은 교구들로 난이도 문제만 다르게 단계별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것들도 있는데, 교구를 가지고 있는데 또 똑같은 교구를 또 사야 되나요? 그럴 때는 포텐에서는 교재만 구입하는 것도 가능하니까요. 그런 거는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포텐의 그 교구에 대한 설명을 모두, 지필 퍼즐과 교구 퍼즐에 대한 설명은 모두 마친 것 같고요. 제가 저 혼자만 선생님들 얼굴도 한 번도 못 뵙고 저 혼자만 이렇게 계속 떠들어서 선생님들이 그 잘 듣고 계신지 아니면 중간에 잠이 오시게 만들었는지 참 심히 걱정이 되면서도 요거 하나는 꼭 제가 당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창의 수학이지만 수학식으로 교육을 가르치지는 않는다. 그게 바로 코칭입니다. 코칭. 그래서 질문을 준비하셔서 아이들이 관찰하게 하는 거, 그래서 아이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올라가게 해주시고요. 칭찬으로서 아이들이 계속 포텐을 하고 싶게 하는 거, 그게 동기부여잖아요. 그래서 칭찬으로 동기부여 해주시고 아이들의 말을 많이 들음으로써 자기가 존중받고 있구나, 이러한 칭찬 코칭의 기술을 잘 활용하셔서 포텐을 지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텐에는 코칭 멘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이 코칭 멘트를 한 아이당 못해도 5개, 5번 이상은 해주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자, 선생님들 오늘 굉장히 앞에 거 들으시느냐고 아주 잘하셨어요. 네, 선생님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잘했어라고 크게 선생님들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제가 들리게끔 말씀해 주세요. 하나, 둘, 셋.
잘했어. 잘했어. 네,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제 포텐의 장점과 기대 효과는 앞에서 제가 뭐 누누이 말을 했겠지만 특히 포텐은 온택트 수업에 걸맞는 교재다.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오프라인으로도 수업이 가능해야 돼요. 왔다 갔다. 오늘까지 대면으로 했는데 갑자기 정부에서 교육부에서 하지 말래.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는 온라인으로 하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교재가 바로 포텐입니다. 왜? 수업을 할 수 있는 교재 PPT도 다 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강사의 차별화된 교육이 아이들을 아주 칭찬받게 하고 정말 관찰하는 습관이 사고력을 증진시키는데 굉장한 습관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포텐을 수업을 하시면은 선생님들, 그러니까 포텐은 학부모나 학생, 그러니까 학생을 위해서 만들어진 교재이지만 그거를 교육하시는 분들은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포텐은 그 교육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방법을 모르실 때에는 두 번, 세 번 언제든지 무료인 온라인 교육을 신청하셔서 들으시면 되고요. 나는 맨 교재로만 아이들하고 수업하지 않고 온라인으로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빔 프로젝트로도 합니다. 이런 선생님들한테는 저희가 모든 전 교재가 USB에 파일로 교재가 다 들어가져 있어요. PPT로. 그래서 클릭을 하면은 문제가 나오고 클릭을 하면 정답이 나오는 그런 그 USB 파일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전 교재 동영상, 그러니까 이렇게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서 이렇게 포텐은 수업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한 문제 한 문제당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전 교재가 포텐의 설명, 제가 이렇게 강의식으로 하는 설명으로 동영상이 되어져 있어요. 현재 지금 그거는 비공개로 몇 개만 공개로 해놓고 나머지는 유료입니다. 그래서 설명회를 신청하시는 선생님들한테는 2개 단계를 무료로 신청을 하시면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공개가 되어져 있는 거를 보시고 공개되지 않은 거를 지원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포텐은 또 전문 자격증까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기관, 즉 뭐 문화센터라든지 아니면 도서관이라든지 아니면 돌봄이라든지 이러한 교육청 수업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꼭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학교라든지. 그래서 그런 분들은 자격증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자격증 10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준비가 되어져 있고 진단 체험 인트로가 이렇게 지원 시스템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포텐은 그 다방면에서 수업이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제일 많은 곳은 학원 공부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방과 후도 점차 되게 많은 전국적으로 방과 후에서도 사립 초등학교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제일 그 설명회 때 제일 궁금하신 거는 이제 포텐의 가맹과 주문은 어떻게 하나요? 이제 이거실 텐데 포텐은 계약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신 분들에 한해서 이렇게 주문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포텐을 계약하기 위해서는 전 교재와 초도 물품 교육비 이러한 소정의 가맹비는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각 지역의 지사나 본사로 문의하시면 되고요. 상담을 통해서 계약서를 체결을 하시면 포텐을 주문 받으실 수가 있는데 포텐의 홈페이지에 오면 누구나 다 쇼핑몰에서 구매는 가능하죠. 하지만 내가 계속적으로 주문을 해서 교육을 하실 선생님들이라면 그렇게 비싼 가격에 하시면은 좀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런 고객을 우대하는 차원에서 계약서를 체결하고 회원 가입을 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승인을 해드려요. 그러면
그분들은 다시 로그인을 해서 인트라넷으로 들어가셔서 주문을 하시면 할인된 가격으로 교재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각종 교육원 강사 자료나 이런 거는 정답지 이런 거는 홈페이지 자료실이나 네이버 카페에서 자료를 얻으실 수 있고요. 네이버 카페에는 정말 각종 많은 그 공부에 대한 자료까지도 제공되고 있으니까 많이 카페에 가입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옛날이죠. 코로나 이전에는 이렇게 세계 대회, 포텐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세계 대회에도 나갔었고요. 저희도 박람회에 계속 참여를 했었는데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이런 대회 나가는 거는 지양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각종 그 교실에서나 학원에서 아이들이 수업을 하는 모습이고요. 1회, 2회 제일 중요한 거 이게 포텐 어린이 퍼즐 대회를 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이제 이런 퍼즐 대회가 올해에도 사실은 하려고 했었는데 사정이 여의치가 않고 소아 그 감염이 많다라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올해까지는 보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퍼즐 대회를 진행을 해서 만나는 게 꿈이죠. 이제 2회까지 했거든요. 자, 네,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포텐을 하면은 뭐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자신감이거든요.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이렇게 아주 똘똘한 친구가 되게 하는 것이 포텐에 이렇게 창의력이 있는 친구들이 되는 게 포텐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포텐 많이 그 지금 설명해 들은 것도 궁금하시면 많이 많이 여쭤봐 주시고 그래서 내가 학원이나 공부방이나 방과 후나 아니면은 다른 강사 지금 저희가 이제 또 많이 나가려고 준비하는 것은 개별 그 개인 그 방문 교사들이거든요. 그래서 방문 교사로도 얼마든지 지금 대학생들 교육해서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포텐 관심 있으시면 많이 그 교육 듣고 그 주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포텐이 더 궁금하시면 꼭 그 회원 가입 한번 해주셔서 카페와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하셔서 포텐 둘러보시고 좋으시면 콜 주문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그 포텐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